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했던 서울시가 이번엔 마을버스 기사로 외국인을 데려오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기사 인력난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정작 차욱에서는 뒷전이라서 또 말이 많습니다. 이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방안에 어떤 구멍들이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인력난이 어느 정도인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마을버스 기사가 2,900명 정도인데요. 예. 적정 인력은 3,500명입니다. 한 600명 정도가 모자란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재정난을 겪으면서 많은 기사들이 배달업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인 택시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비슷하게. 마을버스 기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 네, 왜냐하면 마을버스 기사가 그동안 고강도 노동에 비해서 저임금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네. 월 평균 급여가 316만 원인데 이게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70% 수준입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좀 다르군요, 처우가. 네, 예. 많이 다르고 또 특히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민영제입니다. 때문에 그 시에서 재정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올 초에는 그마저도 줄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기사를 도입을 하겠다?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 당연히 안 떠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같은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지난 5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주민정책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E9 비자를 그러니까 E9 비자에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알파벳 2에다가 숫자 9. 네, 9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9 비자라는 거는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데요. 네. 고용노동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버스 운전이 전문 업종으로 취급이 되고 있는 일인데 네. 이걸 버스 운전 기사한테 비전문 업종 비자를 발급하는 게 적절하겠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서울시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버스 운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또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 내용을 유재호 공인노무사 이야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버스 운전이라는 게. 수많은 분들이 그 일종 대형면허 시험을 보지만 많이 떨어지시고 어떤 이제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너희가 그런 정도의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었던 내용인데. 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입장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가장 시급한 건 비자 문제 해결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한국어 교육과 운전 교육을 또 할 예정이다라고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덩달아 인력난이라는 게 고령화랑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마을버스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와도 연결이 될 텐데 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다가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속결속결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고용노동부한테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범 사업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어떤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버스 기사가 그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9년 기준으로 약 2만 2천 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부터 외국인 버스 기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법도 개정을 하고 정책도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뭔데요? 방안으로는 현재 특정 기능 비자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시행된 체류 자격인데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일본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입니다. 네.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 동시에 그 외국인 버스기사 도입에 대비한 1년짜리 로드맵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 장기 계획도 함께 세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우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시험과 또 일본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 후에 1년 동안 이제 법령이나 접객 또 지리, 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면서 오. 동시에 장내 기능과 도로주행 교육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버스 운전 자격증을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1년 교육을 시킨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최소 1년 정도 보고 있고 서울시
서울시가 이렇게 가장 시급한 처우 개선을 좀 제쳐두고 외국인 노동자부터 들여오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란다면 예. 사실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급경사, 고난이도 코스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서울시가 이 비전문 업종 비자로 변경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그 취지에 어떤 안전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을까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이건 필수 작업이잖아요. 필수 그러면 작업이죠. 오히려 이제 처우를 좀 그 공영성을 강화해서 많이 그 개선을 하면 네, 국내 기사들이 그 지원하지 말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니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왜 이런 발상은 안 할까요? 돈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